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업체들의 수수료 인상도 밥 먹듯 일어나고 있는데요.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대형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에서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게 날벼락이었죠, 날벼락. 여기 있는 고객들을 가게에다가 주는 거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내.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의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총 36조 9,891억 원. 시장의 규모가 확대됐는데 점주들의 고통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배달 플랫폼이 하나의 어떤 이 서비스의 혁신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용 비용료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수수료율이 자영업자들, 즉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비율, 즉 한계 비용에 도달했다. 2달 사이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고통을 더 키우고 있다는 배달 수수료. 소비자에게는 무료 배달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덫이 되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IMF 때만큼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많다는 요즘, 그 실상은 어떨까요? 4년째 외식업을 하고 있는 김준영 씨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곧잘 되는 장사. 그런데 요즘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배달앱의 수수료 체계가 4년 전에도 동일했다면 저는 투자해서 이런 가게를 차리지 않았을 거예요. 4년 전과 지금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저는 체감하는 수수료 인상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전에는 제가 직접 배달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배달비도 제가 아낄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분들께 더 줄 수가 있었는데, 주 메뉴가 닭을 이용한 야식 음식이다 보니 매장 이용객보다 배달 이용객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이 정말 많은 매장이에요. 90%, 총 매출의 90% 정도가 배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나 약관 변경 등에 굉장히 취약해요. 매 건당 3,400원에 배달료가 나가고 7.8%의 수수료가 나가고, 거기에 또 결제 수수료가 3%가 나가고 있어요. 매출의 90% 이상이 배달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만큼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과거에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에 주문이 들어오면 점주가 직접 라이더를 지정하는 일명 가게 배달로 운영됐습니다. 가게 배달은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를 점주와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쿠팡이츠가 자사의 배달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 고객들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자 다른 배달 플랫폼들도 회원제, 구독제를 도입했습니다. 고객과 점주가 함께 부담했던 배달비를 오롯이 점주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지금처럼 배달앱들이 자체 배달로 자사 우대로 자체 배달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제가 직접 배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 건마다 배달료가 무조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크죠. 그렇다면 김준형 씨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얼마나 될까요? 3,400원. 저희 업주한테 가져가는 건 딱 3,4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개 수수료 나가고 부가세, 그다음에 결제 정산 수수료라 그래서 정산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고객이 12,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비 3,400원, 정산 수수료 236원, 거기에 부가세며 할인 비용까지 제하고 나면 남는 건 5,056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30%는 훌쩍 넘는 상황이고요. 배민 같은 경우는 클릭만 해도 나가는 우리 가게 클릭이란 효율이 되게 떨어지는 광고가 있는데,
그런 광고를 쓰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한 수수료에서 그런 광고까지 한다면 최소 45%에서 50%까지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달 위주로 하시는 프랜차이즈나 뭐 일반 가맹점이나 저희 같은 일반 점주들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를 배제하고 배달업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지금 정확하게 그 두 개사의 점유율이 82%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대안이 없어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2번은 먹는 것 같아요. 5-6번은 꾸준하게 계속 주문을 해먹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으로 시키는 것 같아요. 2023년 한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한 번이라도 써본 소비자는 78%였는데 71%는 3개월 내 한 번 이상 이용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소비자도 10명 중 3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현저하게 높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배달앱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또 시킬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주로 많이 시킨 편이죠.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내면은 대부분의 가게에서 그 배달료가 면제가 돼서요. 무료 배달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돈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 식당에서 그 실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배달비 무료가 아니고 이제 음식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배달비가 오르면은 또 음식값에 또 올라가겠죠. 메뉴가 이제 배달 어플하고 이제 1,000원 정도 차이 나게 금액 보시면은 혼밥 세트 500원 차이. 혼밥 세트 어디 있어? 여기 여기 혼밥 세트? 네네. 이게 지금 여기는 16,000원? 네. 그럼 여기는 16,500원이요. 아 5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네, 500원 더 받아요. 소비자가 식당을 방문했을 때 정가는 16,000원. 그런데 배달앱으로 주문할 경우 16,500원. 500원이라는 가격 차이, 즉 이중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지고, 예, 그 이제 수수료를 이제 그 어플에서 먹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가격을 여기 주변도 맞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 수수료 좀 덜 받자. 조금 더 여기서 먹으면 좀 더 저렴하게 네, 먹고 좀 더 저렴하게. 배달로 하면은 네네. 이렇게 같은 음식의 가격을 달리 책정한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유명 햄버거 가맹점의 경우 세트 메뉴의 배달 주문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1,400원 비쌌고 심지어 3,000원 이상 차이 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의 분식집, 패스트푸드, 치킨 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음식점에서 매장 가격과 배달앱 가격이 달랐습니다. 배달을 해서 먹는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과 매장에 와서 소비하는 고객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게 이중 가격인데 실은 고육지책이죠. 배달과 관련된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남는 돈이 없게 되면 결국은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5년째 장사를 하는 이안나 씨는 음식 조리며 손님 응대, 배달 포장까지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다른 데도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출이 한 반토막보다 더 난 것 같아요. 매출 자체도 네,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높은 수수료에도 배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배달 플랫폼의 또 다른 요구사항 때문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최소 주문이 원래는 2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락이 왔어요. 배민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달라. 그러면 이제 쿠폰을 주겠다. 이제 또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거를 신청해서 13,000원으로 낮췄는데요. 그 미끼 상품인 거예요. 최소 주문을 금액으로 하면 거의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명 혼밥을 하는 고객을 유치하려다 보니 배달 플랫폼들은 최소 주문 가격을 경쟁하듯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 팔면은 재료값 5,000원 나가고 여기에 이제 배민 수수료, 배달비 2,900원 나가고 여기 이제 중개 수수료, 그것도 10% 1,000원 정도 나가고. 그러면 이제 1,000원 남죠. 거기에 이제 리뷰 이벤트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인 거예요. 11,000원짜리 돈가스를 배달로 판매를 했을 때 재료비와 부대 비용 등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 수익은 2,992원. 이 수익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용인데요. 사실상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수료로 인한 점주들과 배달 플랫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 4월 점주들은 또다시 배달 플랫폼에 맞서야 했습니다. 포장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호소해왔던 점주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장은 점주, 음식은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는데 수수료는 배민이 챙기겠다는 겁니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6.8%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는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반발이 생겼죠. 내 시스템에서 그게 포장이든 배달이든 거기서 이제 이 중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중개 수수료는 필요하다. 아마 이것이 배달 플랫폼의 이제 주장이고요. 근데 뭐 그걸 무료로 무조건 해라라고 사실은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수료율이 좀 이제 과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서로 거래를 조성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거간이거든요. 즉 내가 음식점 사장님인데 고객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소비자들도 음식점이 맛집이 어딘지 몰라요. 배달앱은 그 사이에서 수많은 소비자와 음식점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거래를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거래를 성사시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배달앱의 속성이죠. 도입한 포장 수수료는 6.8%, 여기에 결제 수수료까지. 2만 원의 음식을 포장 주문으로 받게 되면 수수료만 2,000원을 넘게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칼국수 식당. 9년째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재학 사장입니다.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이 많아진 요즘 수입도 늘었을까요? 수입 면에서는 예전이나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은 음식을 판다고 해서 금액이 다 제게 아니고 그에 대한 이제 수수료가 이제 원체 높다 보니까 수익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높은 수수료에 물가까지 올라 고민이 많은 요즘 포장 수수료까지 더해진 상황인데요. 저희 같은 저희 사장님들은 포장 손님이 좀 반갑습니다. 이제 뭐 다른 뭐 수수료 부분이나 이제 배달비를 이제 드리지 않고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드리고 또 가게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면서 또 다른 이제 단골 유치도 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대형 플랫폼사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이 무기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고객들을 가게에다가 주는 거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수수료를 내라는 이제 게 돼버렸습니다. 김재학 씨는 배달 수수료에 포장 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느끼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바로 배달 대행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배달 비용을 조금은 줄이자는 것. 식당 운영도 바쁘지만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엄청 다 힘들잖아요. 가맹점도 힘들고 라이더도 힘들고 이거를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조금 이제 병행을 해주고 이제 법제화로 좀 해주면서 우리도 노동자고 체계화 시켜야지. 그럼요. 나도 이렇게 보지만은 IMF 때보다 소상공인
더 힘든 지경에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네. 이쪽 당 김재학 씨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대형 플랫폼사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그동안 한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또 이제 배달 문화를 이렇게 또 잘 활성화를 시켜준 것도 맞죠. 수수료 부분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달 라이더들을 이제 분해를 시키고 독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원화 분리를 해놓고 배달 기사는 배달 기사대로 그리고 이제 배달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이제 가맹점대로 고객대로 해서 이제 다 분리화를 해놔야지 된다고 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점주들의 고민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수수료를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때 합의안의 주된 합의안은 중개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9.8%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상생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하위 20%는 2%, 상위 35%는 7.8%, 그 중간은 6.8%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중개 배달 수수료가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7.8%로 2% 낮춰줬지만은 배달 수수료가 그걸 이제 사실 상쇄시켜 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9.8%가 조금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주들은 이 상생안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 상생협의체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가맹점주한테 이득이 됐습니까? 라이더분들한테 이득이 됐습니까? 고객한테 이득이 됐습니까? 아무도 이득을 못 봤어요. 단지 플랫폼사는 수익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생협의체가 아니죠. 상생안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일단 기존 배달료는 2,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달료가 상생안에 따르면 3,400원으로 500원이 전 지역 올랐습니다. 이러한 점주들의 불만에 상생안을 제시한 배달의 민족이 자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향한 불만은 음식점 점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에서 올 1월 라이더 배달료 체계 통합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라이더들은 이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그나마 3,000원 이상 줬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모든 배달권이 다 2,500원이 됐고, 그리고 배민의 경우 배민 쿠팡 둘 다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이 하청업체들은 배달료가 더 낮아요. 한 1,000원대 수준이에요. 1,200원, 1,300원 이런 수준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나마 그대로 동결되어 있는 수준도 아니고 갈수록 더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라이더들. 시간 내에 배달을 하기 위해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언제나 뒷전이라는데요.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의미가 없다. 지금 오늘도 당장 배민이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동의하세요. 싫으면 나가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이런 게 계약서에 안 들어가냐 어쩌고 저쩌고 따져봐야 다 배민 마음인 거죠. 쿠팡 마음이고. 배달 플랫폼이 몇몇 업체에 의해 독과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부가 민간의 영역을 감나라 대추나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냥 시장에 맡겼더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차가 계속되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일명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가입을 안 하고서는 거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못하는 세계상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시장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독과점의 피해를 정부에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상한선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 카드 수수료처럼 상한선을 정하는데 그 매출의 구간 그리고 무대 수수료 뭐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배달 수수료에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2020년부터 각 지자체가 앞다퉈 만든 공공 배달 앱이 그것인데요. 일반 민간 기업 배달 앱의 경우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7.8의 수준입니다. 주문이 많은 만큼 플랫폼 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과도해져 이른바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한탄입니다. 공공 배달 앱의 경우에는 광고비를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1%이고요. 같은 양을 주문했을 때를 단순 비교하면 그 공공 배달앱과 민간 배달앱에서는 이미 수수료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공공 배달앱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공공 배달 앱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전혀 써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신 적도 없어요? 예. 직접 써본 적은 없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공공앱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다 따로 다르게 있는 것도 문제고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중앙에서 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다르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했다는 공공 배달 앱.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비자들도 외면하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니까 결국은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문 닫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되고 소비자들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오는데 그 혜택이 없는 거죠. 민간 배달에 비해서 뭐 인건 부분이나 아니면 프로모션이나 홍보 마케팅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배달앱이 갖고 있는 부분이나 플랫폼은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플랫폼들의 독과점으로 그 피해가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배달 음식 시장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생안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지만 그 이윤 자체 또한 윤리적인 이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들도 무조건 더 싼 거, 무조건 나한테 혜택이 많은 것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이 플랫폼이 성장을 하려면 바로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떨어뜨리는 이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고 불만이 없는 보상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부가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